1943년 8월 3일 죽음조차 기록되지 못한 독립운동가. 비명도 울음도 들리지 않았던 그 하루의 끝. 1943년 8월 3일 오전 9시 50분 헤이룽장성 에카 감옥의 작은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서 있던 그는 이미 숨결조차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최후를 마치시던 모습에 옆방 죄수조차 맺혀있는 피를 주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조용한 죽음이 조선 독립의 한 역사를 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산의 호를 가진 사나이 안희재의 마지막 날을 따라가며 그가 스스로 선택했던 삶, 그를 시험했던 고문, 그리고 마지막 질식에 가까운 해방까지 한 편의 순교 서사로 풀어갑니다. 1885년 음력 8월 4일 경상남도 의령군 구림면 입산리에 작은 해가 뜹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소년 안희재. 높고 맑은 하늘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의 백산이라는 호를 지녔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한문은 어려워도 민족을 깨우는, 글쓰기는 쉬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고향의 창남학교, 의신학교, 그리고 동래군 구포의 구명학교까지 세우며 사람의 정신을 일으키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는 언젠가 동지들과 나라 빛나는 날을 보리라는 말을 입가에 두고 살았습니다. 1909년 영남의 청년들 중심으로 결성된 대동청년단. 이 단체에 그는 단장인 남영우의 부단장으로 참여하였고, 그때 만난 서상일, 윤세복, 남영우 등은 나중에 함께 백산상회를 이룰 파트너가 됩니다. 돈도 없고 무기도 없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적을 무찌르자는 신념으로 뭉쳤습니다. 몇 해 전 설립한 의신학교에 청년 20명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손으로 베껴 나눴고, 그 문장은 바람에 흔들렸지만 그 속뜻이야말로 한 줄 한 줄이 불붙은 깃발이었다는 기억이 그 후 30년간 고단함을 이길 영혼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14년 그는 만주의 독립활동을 정리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창남 농지를 팔고 2,000두락 넘는 땅을 정리해 부산 동광동에 백산상회라는 상회를 세웁니다. 처음에는 곡물, 면화, 해산물을 거래하는 무역회사였지만 그 속에 조용히 독립자금을 모으는 네트워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희재는 나라가 망한 진짜 까닭은 돈이 없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에게는 말 대신 은행 입출금의 차트가, 국제활동가들에게는 통신망이, 임시정부에게는 돈이 천천히 흐르게 했습니다. 그 상회는 1928년까지 운영되면서 대구, 서울, 봉천, 원산의 연락사무소와 지점망을 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핵심 자금줄로 기능했던 것입니다. 3.1운동 직후인 1919년 5월 안희재는 백산상회를 백산무역주식회사로 법적 전환한 뒤 후배들을 위한 장학회를 창립합니다. 회원수 43명, 불이백 5,000원. 그 장학금으로 김정설, 전진안을 비롯한 청년들이 일본 유학생으로 독립운동가로 거듭났습니다. 소년 김정설은 2년 뒤에 소설가 김동리의 형으로서 돌아왔고, 전진안은 사회부 장관이 되어 민족의 국책을 꾸렸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백산의 작은 장학금이 우리 시대 문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1920년 동아일보 창간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언론계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929년부터는 중의일보 사장 겸 편집인에 취임해 신문을 주판 위에 세웁니다. 펜보다 칼이 강하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 펜으로 국민을 깨웠고 그 깨달음이 마침내 강물처럼 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당시 신문은 매일 총독부의 경고를 받았고 발간 정지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의 편지는 종종 전종일이었지만 자기 나라 말로 이루어진 언론이 있어 행복하다는 독자들의 작은 기쁨을 낳았습니다. 1930년대 일제의 압박 속에서 그는 만주로 향합니다. 그곳 영안현 동경성에 발해농장을 세우고 협동조합적 자작농 제도를 도입하여 한인 이주민들에게 농지와 교육을 나눠줍니다. 동시에 발해학교를 세워 민족 후손을 위한 민족교육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밟힌 조국을 짓밟힌 농토 위에 세우지 않겠다며 교육과 농사로 독립의 토대를 세우겠다고 누누이 말했습니다. 안희재는 1931년 대동청년단 시절 동지였던 윤세복 교주를 따라 대종교에 입교하고 참교, 경의원 부원장, 서적간행회 회장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조국보다 신이 먼저라면 우리는 신을 통해 조국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영혼과 시간 모두 조국 앞에 의무로 다가와야 한다고 말하며 민족 정신의 본질적 재건을 도모했습니다. 그 정신은 후세에 신도보다 사상가로 기억될 안희재라는 호를 남겼습니다. 1942년 11월 일제가 대종교 간부들을 일망타진한 이모교변이 일어납니다. 정교주 윤세복, 이국노와 함께 21명이 체포되고 이들 중 10명이 고문 끝에 사망하게 됩니다. 안희재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수십 가지 매질과 출혈, 빛이 꺼진 듯한 얼굴로 1943년 8월 3일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는 숨이 가쁘고 눈이 붉게 색이 바뀐 채 세상과 작별을 고합니다.
공식 기록조차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라 적었지만 수사 기록이나 공식 보고서에는 병명도 부검 기록도 없습니다. 그가 죽은 지 19년 만인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희생과 헌신을 기려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산에는 그의 뜻을 기리는 백산기념관이 1995년에 세워졌고 고향 의령에도 그의 생가가 복원되었습니다. 기념관 벽을 타고 있던 흑백 사진 속 그는 잦은 미소를 지었으나 눈빛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녀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손이 나라를 짓는 순간을 보았다고. 안희재는 수천 장의 파일과 기록이 아닌 스스로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8월 3일 마지막 숨결은 우리가 스스로 학교를 세우고 언론을 세우고 농장을 세웠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살아서도 죽었고 죽어서도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식지 않는 불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은 단순한 영상보다 역사를 다시 보는 힘입니다.